안녕하세요. 예. 자, 이혁준입니다. 자,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1차 시험 치른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죠? 그동안 이제 고생도 하셨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누구보다 또 고생하고 애쓰는 건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죠? 예. 지금 한 곳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만, 느끼는 감정이나 이제 생각은 다 천차만별이실 거예요. 자, 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필요한 건 고생했다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롭게 방식을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안타까운데 조금 의심쩍은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 합격 발표 그 기간 동안에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굉장히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신 거죠. 그리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끝난 건 아니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충분히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보내셨다면 내년에 또 반드시 또 합격하는 영광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둔 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싫다 하더라도요. 해야 할 일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다른 과목은 그렇다 하고 저희 이제 민사법에 한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는 참조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게 잡아도 한 15분 정도인데, 뭐 15분 정도 가지고 설명의 자료를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설명의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앞뒤로. 아시겠죠? 뒷페이지 있어요. 뒷페이지 있는 부분까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이미 단연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자, 우리 설명에는 항상 지금 처음으로 2차 시험을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추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가 고민이실 거예요. 처음 2차를 진입하신 분들은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긴 해?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너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1차는 지문 보고 이거 있었지, 이거 맞지, 틀리지 보고 결정하는 건데 2차는 오로지 법정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끌어내서 쓰셔야 돼요. 생각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말로만 해봐. 이것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처음 2차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가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2차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겠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데 하나로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이제 자료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안에 쓸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었죠? 답안에 쓸 내용.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답안에 써야지만 결국 이제 100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쓸 필요 없는 내용은요, 사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답안에 뭘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답안에 뭘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요걸 생각하시면 결국 2차 공부의 패턴도 익혀지실 거예요. 처음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 단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결정짓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사항일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죠. 답안은 여기 2차가 요구하는 것과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제가 설명할 때 누차 말씀드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요, 이것도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판결문을 어떻게 내놓을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판결문을 작성해서 내놔야 되겠죠. 어떻게 판결문을 작성해서 내놔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결과는 뻔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니다. 갑이다라고 하는 자와 을이다라고 하는 자가 지금 법적 분쟁거리가 만들어진 거죠. 분쟁거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사실관계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문제지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예요. 문제를 보셨을 때 거기서 이들 간에 다투게 되는 사실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갑의 얘기도 듣고 을의 얘기도 들어보는 거죠. 이 얘기를 갖고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사실 판단의 전환으로 듣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판사님, 제가 을한테 X 목적물을 팔았어요. 돈 얼마 받기로 하고, 이 얘기를 판사는 어떻게 듣는다? 법률적 판단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사실 자료를 그래 매매 계약했구나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실관계, 다툼이 되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으로요, 그냥 법적 판단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써야 될 쟁점을 도출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시각하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환된 법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법이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은 무엇을 기초로 한다? 조문이잖아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조문. 지금 써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환된 조문을 찾아내시겠죠? 조문. 그럼 이 조문이 있어? 찾아내겠죠?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조문에 어떠할 때는 어떠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문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조문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과 효과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판례는 전부 이 조문의 요건, 효과에 대한 해석의 결과물이잖아요. 해석 자료예요. 그러니 이 전환된 요 사실관계에서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요건이라든지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효과 파트를 어떻게 해석한 자료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 자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이러죠. 판례. 그러면 판례 파트도 여러분들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모든 판결 요지의 조사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암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건 이제 IQ가 이제 2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무의미한 공부 방식이에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판례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쓰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키워드나 그 부분에 대한 문장, 문구를 핵심적인 키 센텐스를 기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야 문제가 되는 판례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건 결국 5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쟁점이 묶여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가지 쟁점이라면 3가지 판례가 나오는 식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 3가지 판례가 각각 다른 형태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수개의 판례라면 잘 구성해서 쓰셔야 되겠죠. 이 얘기 썼다가 저 얘기 썼다가 또 다시 다른 얘기 썼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판례들을 어떻게 쓴다? 논증력 맞게 쓰셔야 돼요. 판사가 이 얘기 쓰고 저 얘기하고 막 뒤죽박죽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니 논증력 맞게 쓰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판결문은 결국 뭐예요? 자, 그러니 니들 간의 싸움에서는 누구 얘기가 맞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게 뭐다? 사안의 포섭이야. 사안의 해결입니다. 사안의 해결. 결국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제 판결문이 작성이 되는 거야.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결론과 이유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판결 요지, 판결문 대법원 사이트 가서 판결 원문 한번 보신 분 계시나요? 1차 때라도? 그럼 판결문은 주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유 파트가 나와요. 잘 봐보세요, 한번.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보지 않으셨다면 잘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문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 파트가 나옵니다. 요 이유가 바로 이 주문인 이 결과물이 만들어내기까지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판결문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유 파트도 한번 잘 보세요. 판결문도요, 여러분들, 그냥 뭐 수필처럼 내가 내 일기장 쓰듯이 작성된 판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판결문 이유 파트를 한번 보시면 상고 1점에 관하여, 상고 2점에 관하여. 그러면 1점에 관한 내용이 도대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이런 형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기술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목차인 거예요. 사실 물론 5점 정도면 판례 하나 그냥 갖다가 기재하면 되니까 목차를 구성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목차가 형성되셔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도 법이 갖춰야 될 논증력의 형식이에요. 목차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물론 전제는 10점 이상의 문제일 때요. 4점, 5점일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목차만 나오면 되냐? 주문 이유라는 요 형식의 목차만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수험적으로 한번 보시죠. 결국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이와 같은 과정에 사고가 거쳐진다면 여러분들도 요 사고 과정이 답안에 기재가 되면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겠죠? 아시겠죠? 이 내용의 답안에 기재가 되면요,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즉 답안을 보면서 채점자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봤을 때 기술된 내용이 이 사람 합격을 붙여줘도 크게 문제 없겠네 라고 하는 능력을 평가하겠죠. 그래야 100점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수험적으로 대처하게 되냐면 일단 이런 형태로 뭐다? 쟁점이 도출된다는 얘기였죠. 결국 무슨 능력? 쟁점이 뭐인지 분석해가는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안에는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석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쟁점에 대한 도출, 누락하지 않는 것. 써야 될 걸 쓰지 않았다. 누락한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점수는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쟁점을 썼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들 간에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법률적 판단으로 전환해서야 분석조차 못하고 있구나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2차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1차 때처럼 보고 OX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보고 무슨 법률적 판단으로 전환돼서 쟁점이 뭐인지 도출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죠? 그러시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공부가 아닙니다. 2차는 절대 아니에요. 판례 이렇대. 이 법리는 이렇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전혀 2차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지만 결국 답안에는요, 눈으로 훑어서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정리해서요, 머릿속에 담겨둬야 돼요. 담겨둬. 그래야 말로 얘기할 수 있고 답안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 사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 없는 공부는 2차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판례 하나 보면서도요, 이게 왜 문제야? 판례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래서 어떻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결국 요 부분에 대한 판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수험적으로 어떤 형태의 답안의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 판례를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해력과 이해력, 그 다음 논증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법학은 절대 일기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논증된 형태로 갖추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논리적 흐름. 물론 이 논증력은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민법 동차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증력을 키워가실 거예요. 그 다음 요 부분이지. 결국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결국 뭐야? 사안 해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안 해결. 이렇게 사안 해결을 어떤 형태로 한다? 이제 사안 해결에 대한 형식이 처음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판결 주문에 내오는 걸 여러분들 답안에는 결론이라는 목차로 기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사가 주문에 내놓을 걸 여러분들은 결론이라는 목차로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회니까 설명에 맞게 이제 개괄적인 형태로만 얘기해요. 결론이라는 형태. 그 다음 두 번째에서요. 그러면 누구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뭐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뭐 기각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 왜. 아시겠죠? 왜. 이게 바로 이유 또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근거. 논거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시오. 그러면 논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유. 이해됐네? 그렇게. 설문을 잘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다음 목차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쓰신다? 요 부분에서 1번, 2번 크게 배점이 크면 1번, 2번 목차 형식으로요. 배점이 클 때 얘기입니다. 목차 형성하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시면 돼요. 이 안에서 기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안에서 기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안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처음 들으셨을 때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구체적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셔서요. 내일서부터 우리가 동차 시작하는데 일단 하나만 판결문 작성하듯이 내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결국 판결문을 어떻게 쓸까? 이게 2차 답안의 단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판결문 쓰실 때 여러분들 존댓말 쓰세요? 존댓말 안 쓰죠? 물론 존댓말 요즘에 쓰는 판사도 등장됐는데 존댓말 안 써요. 느낌표 쓰십니까? 판결문에? 뭘 느꼈어요? 느낌표 안 쓰죠? 물음표 써요? 물음표 안 씁니다. 판결문 어디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사소한 기호도 다 거기에서 통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이거 하나만 간직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판결문 작성하듯이 쓰는 것. 이게 첫 번째구나. 그러면 그래서 답안의 형식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될 판례를 정리해야 되네. 아시겠죠? 그래서 쓸 내용과 안 써도 상관없는 내용이 구별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판례는 무엇서부터 도출한다? 조문서부터 도출한다. 아시겠죠? 조문서부터. 이 사고를 항상 생각하시고 판결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판결문 작성하듯이 어떻게 된다?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2차는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쓰셔야 돼요. 아마
절대적으로 느끼실 거야. 지금 잘 못 느끼시더라도 나중에 좀 하시다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아 이랬지라는 거와 다 덮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요. 입도 뻥끗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입으로는 뻥끗하는데 막상 그걸 한번 네 문장대로 네 얘기대로 써봐 라고 할 때요. 막 몇 자 쓰다가 잠시 쉬었다. 아 그래 다음 문구 또 이렇게 쓰다가 또 잠시 쉬었다. 한 줄 쓰는데 1분이 걸려요. 그것도 서툰 거죠. 아직. 계속 얘기인데 눈으로 봤을 때 하는 거랑 말로 얘기했을 때 잘 나오는 거랑 그리고 답안에 실제 쓸 때 잘 나오는 거는 천지 차이다 생각하세요. 자, 민사법 설명은 요거로 하고 다음 과목 선생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